안녕하세요, 태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구독자 수가 많이 없으니까 사실 뭐 구독자 수가 많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목을 어린 나이에 돈 많이 버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린 나이가 아니죠. 저는 30대니까. 뭐 어리다면 어리고, 뭐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부자가 돼보지 못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하나 정도는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때부터, 수능 전부터 학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학업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기 전에 수능을 봤던 것보다 성적이 오히려 좋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1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확실하게 끝맺음을 맺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능에 대해서. 왜냐면 1년 더 공부했으면 제대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꿰뚫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완성시키지 못한 거죠. 결국 완성시키지 못해서 대학에 왔어요. 대학에 와서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나는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사법시험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러 24살 때였죠. 24살 때 사법시험에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학교에서 혼자 막 민법총칙책을 펴놓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때 저랑 같은 하숙집에 살던 형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야, 너 정말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사법시험 합격하지 못한다. 그거 민법총칙책 허구한 날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신선한 충격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쉽게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제가 민법총칙 책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해봐라. 거기 있는 강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학기가 끝나자마자 신림동으로 제가 갔어요. 물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뭐 하숙비라든지 그리고 뭐 월세라든지 그런 거를 부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서 12월 달이었어요. 제가 24살 12월 달 학원에 가서 학원 등록을 했어요. 학원 등록을 하고 민법 강의부터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민법 강의 때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뭐 어쨌든 사법시험도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은 2번 봤어요. 근데 결국 이제 1차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어요. 2번 다. 그거는 뭐냐, 1차 시험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1차 시험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1차 시험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2차 시험 완성시킬 기회조차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시험이라는 시험 자체를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기초적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범위에 대한 거를 좀 미완성으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시험을 2번 떨어지고 뭐 나름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2년밖에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년밖에 공부 안 해놓고 열심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말도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포기한 거잖아요. 결국 완성시키지 못한 거고, 완성시키지 못한 채로 또 이제 결국은 다른 일을 또 했죠. 완성시키지 못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늦은 나이에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민법, 형법, 헌법 이것만 보던 사람이 결국 사법시험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결정은 그거예요. 노무사, 공무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공무원이나 노무사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2년 하면서 제가 지금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어쨌든 완성시킬 뭐 정신력이라든지 자질이 제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민법, 형법, 헌법만 보고 살았으니까 산 건 아니고 2년 동안 그랬으니까 뭐 토익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뭐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자기소개서를 썼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받아서 그냥 그 영업이었죠. 영업이었는데 뭐 좋은 말로 포장한 영업이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이건 해보자.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스펙 한 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3개월 제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오래 살아남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나온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건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잘하신다는 게 확실한 거죠. 거기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보험 영업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보험 영업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또 나왔어요. 보험 영업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왔더니 이제 뭐 거의 30살이 되려고, 29살이니까 아 이제 뭐 어떻게 되나, 이제 취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활동 많이 했어요. 뭐 월드비전 뭐 봉사 활동도 하고, 스펙 초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보험 영업도 하고, 근데 결국은 3개월 한 거는 아무런 스펙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시는 분들이 제 이력서를 봤을 때 그건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완성되지 않은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영업도 나오고 결국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해가지고 잉크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뭐 토익 보고 어쨌든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잉크회사에 이제 가게 됐는데, 잉크회사에서도 1년 반 있었는데 1년 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영업을 하면서 와 기가 막히게 영업을 잘한다 뭐 그런 거를 제가 달성한 것도 아니고 결국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영업하면서 제가 굉장히 솔직히 잘 하지 못했어요. 영업을 잘하지 못했어요. 결국 영업에 대해서 또 완성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영어를 또 제가 완성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할 정도로 어학연수를 하면서 완성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회사를 나오고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딴 거는 자격증 자체만으로 봤을 때 완성을 제가 시켰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한 시장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느냐, 나를 전문가로 완성을 시킨다면은, 제가 저 자신을 전문가로 완성을 시킨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렸을 때 제가 만약에 한 분야에서 많이 어렸을 때 그 전문가가 되는 어느 정도의 절대량을 채워가지고 전문가가 됐다면 어렸을 때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다행히 기회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능도 2번이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집에 돈 없으면은 고등학교 다니면 돈 없고 뭐 그러면은 2번 볼 수 없을 수도 2번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법시험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쨌든 저도 밖에 나가서 부모님이 공부하면서 뭐 원룸에서 생활을 비용이나 그런 걸 대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기득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타고난 거죠. 그리고 어학연수로 갈 기회도 있었고 영업을 해볼 기회도 있었고, 근데 결국 제가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이가 어려도 그런 걸 완성시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 그 스케이트라는 부분에서 그걸 완성시켰잖아요. 완전히 엄청난 실력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돈 잘 버시겠죠. 그리고 뭐 지드래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변호사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을 완성시킨 분들, 빨리 완성시킨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편집하거나 유튜브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 빨리 완성시킨 분들,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해보고 완성시켜서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어린 나이에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큰 돈을 만들지 못하는 거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완성이 안 됐거나, 아니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결국은 그 작은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이라기보다 본인이 맡은 일을 하거나, 그 일만 이제 계속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젊고 어린 나이인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한 분야를 적어도 한 5년 이상 뭐 좀 더 특출난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뛰어나신 부분에 본인이 뛰어난 습득력이 있다면 좀 더 단기간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나 아니면 정말 싫어하지 않는 한,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 분야에서 뭐 4년이나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를 완성시키시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를 완성시키면 그 나부터는 이렇게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완성된 범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말에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재벌이라든지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분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정상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분야의 정상에 있는 분, 음악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정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 체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도 찍는 거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는 한 분야를 완성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완성시키는 게 너무 크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방대하게 느껴진다면은 그 한 분야에서 그 분야 중에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게 영앤 리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은 게 사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70대 80대 노인 돼가지고 돈 많은 것도 뭐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어렸을 때 돈이 많으면은 진짜 멋지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어렸을 때 독립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 자체가 사실 어른이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한 분야를 완성시키면은 돈 벌 수 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